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인상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용주 특파원, 오늘 금리 인상폭은 최근 주춤해진 물가 흐름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인상인데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던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지난해 여름부터 사상 초유의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12월 들어 6%대로 떨어지면서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자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추는 속도 조절에 나섰고요. 새해 들어 그 속도를 0.25%포인트로 조금 더 늦추면서 속도 조절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관심사였죠.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요? 네, 오늘 결정을 앞두고 3월 동결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 아니겠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 기자회견 때마다 밝혔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이번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 이 표현은 이번에도 강조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데 주목하고 목표치인 2%대로 낮추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hat's probably necessary, we think, because inflation is still running very hot. 오늘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본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로 요금 할인이 확대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0대 강모 씨. 지난달 난방비는 20여만 원. 1년 전보다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강 씨가 매달 받는 기초수급비 58만 원에서 월세에다 크게 오른 난방비까지 제하고 나면 생필품 구입마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 대상엔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의 노인이나 한부모, 소년, 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돼 왔기 때문에 65세 이하에다 부양가족이 없는 강 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방세도 많이 나오고 맨날 병원 다녀갖고 돈 그거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부는 강 씨와 같은 기존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수급자 모두인 약 51만 명에게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4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59만 2천 원입니다. 우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겐 기존 할인금 외에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겐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 벌이가 없으니까 달리고 수단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지금.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201만 7천여 가구. 이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이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4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은 1조 7천여억 원.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첫 분기 단위 적자입니다. 매출의 90%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된 메모리 반도체인 탓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3% 수준으로 떨어진 반도체 영업이익 2,700억 원을 발표하며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우리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무역 수지는 126억 9천만 달러 적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긴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수출 감소분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최대 수요국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봉쇄 영향도 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무역 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것도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평년을 훨씬 웃돌면서 지난달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을 넘겼습니다.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설정한 방산, 원전, 인프라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목표를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한 바로 다음 날 한미 공군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도 전개하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조했는데 최근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다른 전투기 4대와 함께 서해 상공을 가릅니다. B-1B는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군의 F-22, F-35B 전투기와 함께 자유자재로 위치를 변경하며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합니다. 한미 공군은 올해 들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훈련 바로 전날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한미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핵개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 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